친구랑 대화하다가 상대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적 있나요? 인강을 들을 때도 처음 5분은 집중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강의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내 머릿속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어 보여서 영상을 틀었는데 정작 그 영상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른 쇼츠나 다른 영상을 계속 뒤지고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집중력이 원래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행동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격이라고 넘기는 이 행동들. 사실은 ADHD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ADHD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불리는 ADHD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1902년 영국의 한 소아과 의사가 아이 43명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지능은 멀쩡한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감정 조절이 힘들고 걸핏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이었죠. 근데 그 의사는 이걸 뇌문제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저 집 애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부모가 잘못 키웠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다 100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진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도덕성이나 의지력 부족이 아닌 도파민을 포함한 뇌의 신경 전달 체계와 관련된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게 지금의 ADHD가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ADHD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그냥 쟤는 원래 부산스럽다, 저 사람은 항상 덤벙댄다 정도로만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행동들이 ADHD와 관련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되면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탓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책은 한 글자씩 읽으면서 천천히 생각을 쌓아야 하지만 짧은 영상은 몇 초마다 화면이 바뀌면서 생각할 틈을 아예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2시간짜리 영화도 거뜬히 보던 사람이 이제는 10분짜리 영상도 못 참고 넘겨버리고 심지어 1분짜리 짧은 영상조차 10초 만에 다음 걸로 넘겨버리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합니다. 집중력이 짧으면 ADHD 아닌가요?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ADHD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나 업무를 하려고 노트북을 켰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나 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30분쯤 지나서야 내가 왜 컴퓨터를 켰지? 하고 뒤늦게 생각나는 거죠. 두 번째, 서류를 검토하다가 중요한 항목 하나를 통째로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반복되는 업무를 유독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관리비 납부, 자동차 보험 갱신, 구독 서비스 해지처럼 단순하지만 매번 챙겨야 하는 일들이 계속 밀리게 됩니다. 세 번째,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어디 뒀는지 못 찾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하철에 우산을 두고 내리고 택시에 카드 지갑을 두고 내리는 일이 한 달에도 몇 번씩 발생합니다. 네 번째, 정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번 마음먹으면 몇 시간이고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그 마음을 먹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얼마 못 가 다시 어질러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헬스, 악기, 외국어 공부처럼 시작할 땐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인데 조금만 지나면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죠. 문제는 무언가를 끝까지 완성하려면 반드시 반복적이고 지루한 구간을 지나야 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흥미가 뚝 끊기면서 절반쯤 하다만 상태로 남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일을 벌이다가 다른 일로 새는 패턴도 대표적입니다.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냉장고 정리가 생각나서 그걸 하고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택배 상자가 눈에 띄어서 그걸 뜯고 결국 처음 하려던 설거지는 끝내지 못하는 시기죠. 일곱 번째, 마감 기한을 자꾸 놓치고 긴 보고서나 꼼꼼하게 봐야 하는 일은 최대한 미루다가 막판에 몰아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방에서 공부하다가 창밖 소리나 눈앞에 스치는 것에 신경이 쏠려서 원래 하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할 때 핵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뭘 입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불필요한 얘기까지 다 늘어놓느라 이야기가 한없이 길어지는 거죠. 상대방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짐작해서 대답해버리거나 대화 중간에 불쑥 끼어드는 충동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9번째, 쇼핑 앱을 보다가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앞뒤 안 재고 바로 결제 버튼을 눌러버린다던가, 화가 나는 순간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톡이나 문자를 바로 보냈다가 보내고 나서야 아차 싶어서 후회하는 것도 대표적입니다. 10번째, 즉흥적인 결정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거나 며칠 고민도 없이 큰돈을 들여 여행을 예약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확 짧게 자르는 식이죠. 청소년과 성인은 10가지 증상 가운데 6가지 이상이 학교, 직장, 집처럼 여러 환경에서 반복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때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해보면 본인은 ADHD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ADHD로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물건을 몇 번 잃어버리고 말이 장황하고 충동적인 특징이 ADHD의 기본값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겉으로 아주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ADHD도 있습니다. 흔히 조용한 ADHD 또는 의학적으로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라고 부르는 유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티가 잘 나지 않아 발견이 훨씬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조용히 앉아 있고 회의 시간에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이 계속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곤 하죠. 약속 시간을 반복해서 착각하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것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주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이런 어려움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혼자 끌어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ADHD는 이런 조용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만한 ADHD도 조용한 ADHD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일에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그림 그리기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몇 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ADHD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ADHD는 집중을 아예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중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래 유지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특성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만 강하게 먹으면 되겠지, 정신만 차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ADHD는 의지보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려고 하기보다 메모를 하거나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눈에 잘 띄도록 하고 큰 목표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기보다 작은 단위로 나눠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부담을 갖지 말고 딱 5분만 해보자 라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10개씩 적기보다는 꼭 해야 할 일 3가지만 정하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뇌에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만으로 ADHD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사례 중 가장 공감됐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건 정말 내 이야기인데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